안녕하세요.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건강을 살뜰히 챙기시는 자녀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몸에 좋다는 이른바 착한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 보충도 필수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우리 몸에 보약 같았던 그 음식들이 예순이 넘어서는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예순을 넘기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죠. 젊었을 때의 기준만 생각하고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챙겨 먹다가는 오히려 위장에 무리를 주고 영양 흡수를 방해해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내 몸의 변화된 대사 속도와 소화 상태에 맞춰 먹는 법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사실은 60대 이후엔 너무 자주 먹으면 좋지 않은 위외의 건강 음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한 식사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잡곡밥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꼭 챙겨 드시지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니 분명 좋은 음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신 동년배 여러분께는 이 잡곡밥이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탄력이 줄어들고 소화액 분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곡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되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잡곡을 너무 많이 섞어 드시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현상이 자주 생기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잡곡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잡곡밥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비율은 흰쌀과 잡곡의 비율을 7:3 정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5가지, 10가지 잡곡을 한꺼번에 섞기보다는 소화하기 편한 귀리나 보리 등 2-3가지만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물을 잡을 때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잡고 무엇보다 잡곡을 충분히 불리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최소 6시간에서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불려야 잡곡 껍질의 거친 성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잡곡밥을 드시고 나서 자주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신다면 당분간은 부드러운 쌀밥 위주로 드시되 나물을 곁들여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생채소 샐러드와 녹즙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한가득 드시거나 즙을 내어 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물론 젊었을 때는 이보다 좋은 보약이 없지만 예순이 넘은 동년배 여러분의 위장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생채소는 눈으로 보기에는 싱그럽지만 식감이 아주 거칠고 질긴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든 우리 위장이 이 거친 섬유질을 분해하려고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차가운 성질의 생채소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장이 깜짝 놀라 설사를 유발하거나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게다가 녹즙의 경우 채소의 영양소를 농축해서 마시는 형태라 간과 신장에 일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마신 녹즙이 소화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몸을 차게 만들고 기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숙채, 즉 데친 나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거친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채소 속의 독소는 빠져나가고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은 오히려 몇 배나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따뜻한 기운을 원합니다. 차가운 샐러드보다는 따끈하게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 살짝 볶은 당근처럼 온기가 있는 음식이 보약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채소를 드시고 싶다면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를 곁들여 보세요. 소화는 훨씬 편해지고 몸은 그 영양소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위장이 편안해하는 온도가 바로 내 건강을 지키는 적정 온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과하게 먹게 되는 건강 간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우리 식탁이나 거실 탁자 위에 단골로 올라오는 견과류 믹스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 는 말에 소포장된 제품을 박스로 사두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견과류에 든 불포화 지방산이 두뇌 건강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이 견과류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열량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결국 지방 성분이라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건강에 좋다고 수시로 집어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부 비만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나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산패입니다. 견과류는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기름이 상하는 산패 현상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시판되는 대용량 제품이나 투명한 통에 든 제품을 오래 두고 드시면 문제가 생기기 쉽지요. 산패된 견과류에서는 전내가 나기도 하지만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상한 기름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은 물론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루 한 줌이라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호두 2에서 3알, 아몬드 5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사두지 마시고 껍질이 까져 있는 알맹이보다는 껍질째 있는 것을 그때그때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합니다. 보관하실 때도 실온보다는 공기를 꽉 차단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드셨을 때 조금이라도 씁쓸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간식이 내 간을 해치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근육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는 네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음식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많이들 찾으시는 단백질 보충제와 시판 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간편하게 마시는 단백질 음료나 가루 형태의 보충제를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동년배 여러분,
이 편리한 보충제가 때로는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에 아주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데 갑자기 고농도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단백질 음료나 맛이 달콤한 두유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과 각종 인공 첨가물, 그리고 유화제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한 팩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신장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근육을 지키려다 몸 전체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충제를 드신 후에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몸이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은 보충제 같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통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삶은 수육 몇 점, 정성껏 끓인 두부 한 모, 혹은 잘 익은 달걀처럼 우리 몸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치아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드셔야 한다면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당분이 적고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육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 섭취를 위해 무심코 마시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음식은 건강음료의 대명사인 과일 주스입니다. 동년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사과나 오렌지를 직접 짜서 주스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입맛도 돋워주니 보약이 따로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 달콤한 주스 한 잔이 우리 몸의 췌장과 혈관에는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는 대부분 사라지고 과일 속의 당분인 과당만 남게 됩니다. 이 과당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르게 흡수되지요. 그러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인슐린을 조절하는 췌장은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며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의 회복력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내장 지방도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주스는 과일 원물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게 됩니다. 사과 한 알은 씹어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짜면 사과 2-3알 분량을 순식간에 마실 수 있지요. 이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과일은 절대 짜거나 갈아서 마시지 말고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라고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씹는 과정은 침 분비를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온전히 섭취하게 해주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치아가 좋지 않아 과일을 씹기 힘드시다면 주스보다는 아주 잘게 썰어서 조금씩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신 주스가 내 몸의 당 대사를 망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마시는 과일 대신 씹는 과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 생채소와 녹즙, 시판 견과류,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과일 주스까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몸에 좋은 영양소는 가득하지만
소화력이 약해진 우리 몸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산해진미라도 내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탈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닙니다. 동년배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들이 좋다는 유행에 따르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은지,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강한 식사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거친 음식보다는 충분히 익히고 데친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둘째,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만의 맞춤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6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배려가 담긴 식사를 대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식습관을 바꾼 뒤에도 몸에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들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